국민의힘 당내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지자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치스러운 반말 팻말을 들며 시선 끌기에 급급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채 당내 갈등을 덮어보려던 꼼수는 결국 당 지지율 폭락과 윤리위 맞제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널리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징계를 언급해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엔 자신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제소를 했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바른말을 하는 동지를 탄압하는 게 진짜 해당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로 쓴 팻말을 들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제명과 출당을 요구하며 윤리위에 제소한 건데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그리고 바른말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발언을 한 점을 묵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썩어도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직을 맡는 것은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한 상황. 기강을 세우겠다며 당내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장 대표가 거꾸로 윤리위 징계 심사를 받을 처지가 된 겁니다. 장 대표는 연일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고 있는데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을 한 팻말을 들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가 최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이따위 짓을 하면 장 대표의 이런 행보에 당내 지적이 잇따랐지만 뭐 전한길 같은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외로 겉도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좁다. 지난 7일 저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이름으로 지칭한 손팻말을 직접 들어보였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 만에 올림픽 공원을 또 찾았습니다. 영상 있죠. 예,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도 쓰고 국민 특검 싫으면 탄핵을 받아라라고 하는 수기로 쓴 팻말을 들고 이제 집회에 참가를 했고 뭐 현장에서 막 장동혁 대표를 끝까지 지킬게요. 뭐 이제 이런 뭐 연호도 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예 좀 장외로 돌 생각인 것 같아요. 전국 3정권 수호 집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르만 여의도의 제작진 분들께 아주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엄숙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엄중하게요. 네. 삐뚤어진 사람 자꾸 관심 가져주면 더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아니 어떻게 언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야당 당대표의 행보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 당대표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지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저 팻말 보세요. 진지해요. 궁서체로 썼어요. 진짜? 네. 잘 쓰세요, 글씨. 진지합니다 지금. 굉장히 진심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소식은 누굴 전해야 돼요? 당대표 말. 장동혁 대표 빼고 전하면 돼요. 그냥 빼고. 빼고 누구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이제 반항하고 이럴 때 막 더 그러지 마 그러면 더 삐뚤어져 나간다고 관심 보이면 당분간은 그냥 내비두면은 제풀에 지쳐요. 더 삐뚤어진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조경태 의원이랑 또 붙었죠? 그 이제 조경태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 뽑는데 이제 쟤 뽑지 마 뭐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전화 돌리고 했다라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당했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이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당행위 했다고 진짜 해당행위 한 건 선거 말아먹고 당대표직 지키고 있는 장동혁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대표를 드디어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당권파인 조광환 최고위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보통 못할 일인데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가지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에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방송만 아니면 좀 더 격하게 얘기하겠지만. 네, 조광환 최고위원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그때 한번 했었는데 방송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까지. 네. 아니 저는 그 대안과 미래에서 사퇴 요구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거기에 대해서 조광환 최고니 대안과 미래도 없는 것들이 왜 자꾸 고장난 시계처럼 이러는 거야. 워딩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뭐 어린 것들이 뭐 철들지 않은 뭐 이런 이제 워딩들을 잘 쓰는 조광환 최고위원의 말까지 들어봤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를 윤리에 제소는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당원 누구나 네. 당원들에 대해서 네. 제소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래요? 일반 국민도 제소하면 돼요. 근데 징계하라. 지금 그러니까 국힘 그 윤리위 상황이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공개인데 그때 처음에 윤리위 윤민우 윤리위 구성될 때 그때 네. 뭐 김건희 동문이 들어갔네, JMS 정명석 변호인이 들어갔네 막 그러면서 뭐 일부 사퇴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 너무 극명하게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되게 신중해서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된대요, 지금. 이거를 징계할지 말지.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징계 뭐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하지만은 네. 제 목표는 본인 사퇴론을 지금 흐트러뜨리고서 좀 시간 끄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실제 징계가 막 신속하게 막 속전속결로 막 수십 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대충 막 간만 피우고 냄새만 피우고 또 모였네 안 모였네 이러면서 8월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면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야 여당과 싸워, 정부 여당과 싸워야지,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를 해야지, 지금 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냐, 예산을 잘 짜서 예산을 지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올해까지 버티는 게 큰 플랜이다 지금 이게. 근데 제가 많아. 오늘 자꾸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토를 다는데 네. 죄송하고 그 한 번 더 했는데 윤리위원들 또 안 나오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윤리 자체를 예, 자기 사람들로 바꿔가지고 됐네.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본인의 위험과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슴속에 원한이 너무 커. 맞아. 그래서 이건 정말 울분이 생겨서 자다가도 그냥 이불킥 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가만 못 두겠어 막. 그러니까 밤에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야외 활동하러 나가는 나가는 거잖아요. 거예요. 화가 내가 나니까. 있는 단톡방에 한동훈을 들여보내.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위원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아니요. 나도 화가 나서 지금 못 참을 수가 없네 진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울분을 술로 풀어요. 술로 많이 풀어요. 술을 좀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분이죠. 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말진들, 말진이라고 했는데 가장 연차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장동영 이제 대표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술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자들. 예, 기자들이.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무슨 노선에 대해서 무슨 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보 보고도 올리고 그러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나 나를 뭐 이 XX들이 나를 다 지금 뭐 몰아내려고 하는 이 XX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최근에 상당히 자주 한다. 그러니까 만취해가지고 지금 준일이 형. 진짜 화가 나 있어. 진짜. 그러니까 보도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 정보 보고가 다 올라가 있어요. 언론에. 어제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가지고 아하. 허위 사실에 의한 뭘 허위 사실이야. 명예훼손을 하게 칠칠법. 되면 손해액의 5배. JTBC 정보 보고 올라와 있는 거 나 고소되면은 그거 까줘야 돼 그러면. 제공자가 제일이에요. 연고 갔어. JTBC 정보 보고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그래요. 요즘 굉장히 하여튼 심적으로 힘들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를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사실 이런 방법론, 당대표를 중진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다선이죠. 6선의 의원이 반격의 방법으로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 좀 당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진짜 이제 2판 4판으로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지금 너무 징계안이 많아가지고 사실 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네, 강성 당원들이 그냥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제소가 막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또 해보겠다, 이거 검토해봐라 이렇게 사실 던진 건데 예. 사실 실제 징계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그 윤리위원장이 이제 그걸 검토해서 실제로 징계할 가능성은 없는데도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짜 조롱거리가 되고 당이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짜 지금 진짜 징계다운 징계가 아니고 그럼 너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진짜 이런 형국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네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버티면서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밀어넣고 있다. 그러면서 자, 징계 요구 사유를 본인이 또 직접 밝히기도 했네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지방선거 직전 방미 논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퇴 약속 지키지 않는 것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제어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고 이걸 검토나 할 거냐, 이제 기자들은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검토할 거냐, 네. 공람해가지고 이걸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지금 실제적으로 뭐 어떤 걸 제어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징계라는 게 진짜 다 우스워져 버려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르게 생긴 거예요. 예. 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지금 막 계속 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걸리고 뭐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걸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 징계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직접 국회 부의장 경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쵸. 그 얘기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조경태 의원님 거는 당에서도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당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당 선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부의장을 뽑았는데 네. 그거를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네.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버리면 사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아, 조경태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국회 부의장 후보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 부의장 후보가 된 후보를 찍지 말아달라고 상대당 민주당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야, 이것도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사실 이런 일 처음 본다. 이렇게 낙선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한다는 게 예. 당에서도 이거는 사실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된다. 당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사안이냐 이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그래도 당내 이 건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더 꺼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원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다른 징계들도 같이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해체해야 합니다. 아니 반대편에서 예. 공격하기 위해서 해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당 자체가 다양한 논리적 모순점들이 지금 다 압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경태 의원의 국회 부의장 건이잖아요. 예.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당에서 선출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박덕흠 뽑지 마라. 예. 그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징계건이 맞습니다. 이 징계건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징계건이 예. 맞아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문제를 보면은 수긍이 가요. 박덕흠 내란 옹호자니까 국회 부의장 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국회라든가 국가의 측면을 보면 논리적으로 또 맞아요. 이건 또 맞아요. 그죠? 예. 이 내용과 형식이 다 불일치합니다. 이 당 자체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철학에서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하면 깨져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 당에 있는 해당 행위자들 보궐선거 때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식 논리상으로. 근데 장동혁이 정치적으로 친윤을 저륜하지 못했고 윤석열과 갈라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뭐예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면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체제를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장동혁은 한편이다.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당내의 형식 논리인 해당 행위와 내용적으로 극우가 되면서
내란 세계가 손잡았다는 측면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서 이 당은 해체돼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해체라는 답을 내놓으셨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를 현실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저도 뒤에 써놓았습니다만 징계 정치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대한과 미래하고 친한계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고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징계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는 실제로 이게 자기가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선거. 예,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도대체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선거를 계속 이제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것과 그리고 어쨌든 당내 기강 지금 아무도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계를 진짜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갈려요. 어쨌든 지금 배현진 의원도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의미가 있는 징계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하겠다. 대신에 이렇게 명확한 건을 집어가지고 해서 이제 진짜 이번에는 징계다운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잠실 그 시위대 앞에 나가서 평화를 보셨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가지고 나갔냐 하면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가 최고 국민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뭐 그 이상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저는 우리 공권력도 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소위 가짜 뉴스법, 이러한 것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그건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떤 매우 주관적인 그 모욕적인 발언이긴 한데, 그걸 뭐 형사법에 의뢰를 할지는 어쨌든 뭐 경찰에서 지금 일단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좀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법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지켜나가자는 것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의 일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박지원이는 3대 빨갱이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이 나오셨지만은 호적을 고치려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사법부에서 고쳐져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데 조선정판사 입회 사건의 박낙종으로 알려지고, 또 그분은 제가 보니까는 경남 사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출세해서 호적을 3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의 손자다.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예요. 일제시대에 그 행적이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보고되어 있지만은 모든 보고서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독립지사이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가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날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당해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인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지만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강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더라도 관련 법들이 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방통위와 관련해 갖고서도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최선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70-80%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장동혁 대표로부터 떠났고 장동혁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쉽게 얘기하면 컨센서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쫓아내거나 밀어낼 그런 방법은 적합한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막 나서자니 뭐 벌써부터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중진들 의원은 야 이거 장동혁 몰아난 다음에 한동훈 들어오면 우리 무슨 여우 쫓아내고 나서 호랑이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적지근한 사태가 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뭐 밤에 퇴원하자마자 나와서 상 치르고 나오자 갑자기 저녁에 올림픽 공원을 간다라든가 그다음에 내일인가요? 뭐 인천을 또 방문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그리고 무슨 올림픽 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과 만나겠다 그러는데 뭐 되게 자유대학유의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마음을 정했나? 이제 무슨 의원들도 나를 등을 돌리고 그다음에 한동훈계는 말할 것도 없으니 이제 내가 믿고 견딜 것은 그분들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분들의 그 표라도 좀 얻어보자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비공개 최고에 전화로 했던 얘기가 당헌 당규 개정에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영구 복당 금지.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니 그게 영구 어느 당에도 복당 없어요. 금지. 이건 정치적 영원히 행위잖아요. 복당 금지. 영원히 복당 금지잖아. 그러니까 뭐 영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이게 아니 뭐 영구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영구 없다. 아니 본인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할 수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빨리 책임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가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영구 제명을 하겠다. 그럼 다음 당대표가 와서 그 당원 당규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치적인 행위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거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무슨 사법부의 판사나 이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판사 출신이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내가 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듯이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도 정치적 행위고 그 정치적 행위에는 완벽한 뭐 나만 100% 옳고 다른 사람 100% 틀리고 이런 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김희정 의원님 영구.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장동혁 대표가 정말 싫다. 정말 싫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종신 대표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꿨다 쳐요 이번에. 그러면 또 다음 대표는 누군가는 와서 또 바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당은 없어 무소속 출마하면 절대로 복당 안 돼.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복당합니다. 당선되면. 예. 그러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는 괜히 할 얘기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공포 정치 하는 건데 예. 그냥 말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 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 그 사하구에서 굉장히 저력 있는 정치인이긴 한데 민주당 있을 때도 의총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맨날 막 쓴소리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 왜 저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가서도 역시 바른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있을 때 쓴소리 했다고 저희가 징계해야겠어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안 하고 그냥 판사처럼 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조경태 의원의 뭐 나만 뭐 징계받아? 당신도 당해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홀로 외로운 싸움인데 늘 혼자 외로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긴 하나 맞는 말도 있고요.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전화하고 이랬던 부분은 저는 징계 사유는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당내 경선에 출마했었고 예, 예. 부의장에 그리고 당내에서 일단 후보로 미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좀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포를 느껴야지 공포 정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보면 대표는. 뭐 사람들이 공포 예를 들면 영구 제명하겠다는데 무슨 영구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 정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자꾸만 왜 스스로를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 장 소장님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어두운 산길을 그 일방통행길인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예.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정치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좀 선악 이걸로 좀 판단하는 것 같고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붙잡고 그냥 손잡고 악수도 하고. 장 소장님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 열나 잘하죠. 저는. 왜 안 하세요? 네, 근데 저는 빨리 정치하세요. 하도 질려가지고. 아, 이제. 그래요? 네. 방송이 좋아요? 방송 근데 편제? 하여튼 저런 식의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갖고 그것만 갖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당은 나락으로 가고 그 어두운 산길에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면 뒤에 앉은 그 승객들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정말 불안불안하고 빨리 뛰어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하루라도 빨리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네.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된 이유는 다 한동훈 의원 때문이에요. 또 왜요? 한동훈이요?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지켜주고.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원래는 저번에 제명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사라졌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서 살아났어요. 예. 무소속으로 왔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네. 막 이렇게 기웃대는 거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말 한동훈 의원은 너무 본인의 싫어?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보고도 싶지 않을 겁니다. 아.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게 한동훈 의원 때문일 거예요. 정말 싫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영구 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는 거는 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국민의힘에 들일 생각 말아라.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에서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만에 하나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면 예. 본인은 사실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사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끝까지 좀 이상하고 기괴한 정치 행적을 보이더라도 예. 포태야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저기 말씀한 대로 그냥 뭐 백밀로만 보고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랑 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 기괴한 기행을 풀 수 없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근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얼마나 그게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미국의 김민수 최고하고 같이 가서 그 찍은 투샷. 사진들 투샷.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이거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차곡차곡 쌓여서 본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될 텐데 아니 그런 걸 하면서 정치적인 내가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걸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가 보죠. 제가 보기에는 백미러도 안 봐요 지금. 안 봐요? 안 보고 가고 있고. 눈 감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보니까. 장동혁 대표 좀 비판하고 싶은 데면 하나 더 있는데. 예,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만 더 해요? 야, 2개 더 하셔도 돼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정말. 옆에 제갈량이 없다. 조강한, 김민수 이 두 최고가 장동혁 체제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예. 이들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주의 정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그냥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돼가지고 또 예. 지명직 돼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장동혁을 옹호하는 그 대변인들 봐보세요. 정말 저는 처음에 신한국당 들어갔을 때 대변인실 갔었거든요. 와, 공채 출신. 그때 그 유려한 그 대변인들의 그 말, 실력. 글, 와 정말 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한 15명 정도의 그 대변인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와 국민의힘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직자들 봐보세요. 그 숨죽여가지고 정말 당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분들이 댓글에 역시 장성철 정확한 판단.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하다고요. 수준이 낮고. 그만하란 소리예요 지금. 네. 박정희가 그러기. 아니, 너무 좋았어요.